해서 이제 1910년대 이제 드디어 무단 통치가 시작이 돼요. 1910년대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입니다. 1910년대. 자, 1910년대 무단 통치는 조선 총독부가 일단 창설이 됐고, 조선 총독부 총독은요, 육해군 대장 출신이에요. 일본의 육해군 대장 출신들로 임명이 됩니다. 3대 통감이었던 데라우시 통감이 그대로 1대 총독을 계속 이어나가요. 1대 총독을. 그 데라우시 총독이 1916년까지 이제 우리나라 임기에 있는 기간 동안 이제 이 무단 통치를 다 구상하게 되는데, 그 아래로요, 경무총감, 정무총감이 있어요. 정무총감이 이제 내정이고, 경무총감 같은 경우가 헌병사령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 헌병사령관이 말 그대로 군사와 헌병을 결합한 구조예요. 군사와 경찰을 결합한 구조, 헌병경찰 통치를 자행하게 되는 건데, 헌병경찰 통치 약 2만여 명의 헌병병력이 깔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직결 처분권이라고 불리는 범죄 직결례, 요게 시행이 되거든요. 범죄 직결례. 그래서 이들에게는 별도의 사법과정 없이요, 범죄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에 대해서, 특히 그게 조선인들이라면 1912년부터 조선인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악법 하나가 시작이 됩니다. 조선 태영령이에요. 그러니까 1910년대 하면 범죄 직결례, 또 조선 태영령, 경찰범 처벌 규칙. 이게 다 10년대 악법이에요. 다 10년대. 별도의 사법과정 없이도요, 이런 경찰 병력에게, 물론 군인 잡는 경찰이죠, 이런 군사와 경찰을 결합시킨 이런 헌병 경찰들에게 나름 사법적 권한도 부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 굉장한 대단한 권한이죠. 사법 과정을 이 사람들에게도 권리를 주고 있었다는 점. 법제 직결례, 범죄 처벌 규칙, 조선 태영령, 이게 다 1910년대 헌병 경찰 통치 시기에 있었던 악법들이 되겠습니다. 1910년대고요. 그러면 총독부 산하 기관으로 중추원이라는 기관도 두고 있어요. 중추원이요. 총독부 산하 기관. 이거 일종의 자문기관으로 한국인 정치 참여를 위장한 기구인데요. 10년대 같은 경우는 거의 소집된 바가 없어요. 1910년대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모든 정치적 참여는 사실상은 다 배제가 됐던 시기고, 심지어는 일진에마저도 다 해산되거든요. 이유는 한국인들에겐 정치 참여의 활동뿐만 아니라 참여가 전혀 안 될 뿐만 아니고요, 모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다 박탈. 다 박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다 박탈. 그래서 한글신문 뭐 있었죠? 한일 병합 때까지? 암신문, 제국신문, 수신문, 황성신문, 그리고 영국인 베데리 사장으로 있었던 대한매일신보 다 폐간됩니다. 특히 대한매일신보 사들여요. 대한자 빼버리고 매일신보라는 이름의 총독부 기관지가 되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다 박탈입니다. 이때는요, 심지어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 교원들마저도요, 칼 차고 제복 입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1911년에 1차 조선 교육령을 발표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나라 보통교육의 연한을 4년으로 줄여요. 6년이었던 걸 4년으로 줄이고, 실업교육에 치중한 교육, 그렇게 해서 공포교육이자, 이거 공포잖아요. 공포교육이자 우미나 교육이에요.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어리석을 웃자. 그래서 우미나 교육,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겠다. 우미나 교육이죠. 1910년대는요, 진짜 심플해요, 정치가. 왜? 그냥 싹 밟는 거예요. 한국인들 전원을, 전체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항도 가장 없을 때가 이때예요. 못하는 거죠.
예, 가장 서슬퍼렀던 공포 전체가 1910년대입니다. 무단 통치. 근데 무단 통치의 결론은 결국 3.1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거족적 만세 시위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이게 해외로까지 불똥이 튀어버리니까 당연히 해외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가죠. 이유는 본인들 식민지에도 불똥이 튈까봐 앞다투어 일본을 다 욕합니다. 본인들 식민지에 불똥 튈까봐. 그 다 한마디 다 똑같은 제국주의 국가들이라는 거, 뭐 누가 누구를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좋은 나라 나쁜 나라 구분할 필요가 없죠. 예. 다 똑같은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서로 욕하는 건 자기 식민지 관리예요. 그러니 결국엔 해외 여론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고 3대 총독으로 들어온 인물이 사이토 총독이에요. 2대 총독 잘려요. 3.1 운동 때문에. 3대 총독으로 들어온 인물이 사이토 총독.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문화 통치.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뭘 유도하기 위한 거냐면 친일파를 양성하기 위한 민족 분열 통치였다는 거죠. 3.1 운동을 계기로 확 바뀝니다. 3.1 운동이에요. 1919년 결국 이게 3.1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기미 독립선언 이후 3.1 운동이 각 2달 동안 굉장히 거셌거든요. 이것 때문에 바뀌게 되는 건 문화 통치로 이제 전환되게 됩니다. 3대 총독 사이토 총독이 들어와요. 10년대 무당 통치는 정치적으로 보시면 자 거기 보시듯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 착취를 자행하는데 일단 육해군 대장 출신으로 우리 조선 총독이 임명이 되죠. 우리 조선의 총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입법, 행정, 사법 물론 군통수권까지 일왕 직속이기 때문에 일본 의회의 간섭도 받지 않아요. 엄청난 권력자입니다. 그 아래 경무총감이 헌병사령관이 겸임을 하고요. 중추원을 두고 있어서 명예직에 다수를 임명하되 실권도 없고 그냥 일단 이름만 준 거죠. 한국인들을 포섭 회유하기 위한 이름뿐인 기간 아무런 실권 없었으며 정치 참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해 보이기 위한 기구가 중추원이 됩니다. 지방 조직이요. 전국 13도잖아요. 12부 220군으로 개편이 돼요. 그리고 가장 말단 행정구역이 면이거든요. 면. 가장 말단 행정구역은 면까지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도 12구 220군으로 행정제도가 개편이 돼요. 그리고 가장 말단 행정구역은 면이 있습니다. 요거요 20년대 들어가죠. 도평의회 부면협의회. 이게 뭔 얘기냐면 오늘날로 치면 도의회, 그죠? 구의회 이런 거예요. 시의회, 구의회 이런 식으로. 요게 지방자치를 하겠다라는 이유로 요런 제도를 마련을 하지만 실제로 완장차게 한 다음에 뭘로 유도하는 거예요? 다 친일파. 다 완장차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친일행정을 쌓게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 부면협의회와 도평회까지 2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지방자치제도도 등장을 할 겁니다. 자,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일체 제한이에요. 해서 1910년대 나왔던 가장 대표적인 일본의 악행 중에 하나가 백오인 사건. 이것 때문에 무슨 단체가 강제 해산을 맞이하게 되죠? 신민회.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 했다라는 일종의 조작 사건인데 이게 언제 있었냐면 한일 병합당한 지 한 1년 만인 1911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해도 안학 사건도 있어요. 안학 사건 같은 경우는 안중근의 사촌 동생이었던 안명근 주도로 역시 이것도 이제 만주에다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고자 독립군 우리 안명근 같은 인물들이 활약했던 건데 그 안학 사건 때 안명근 그리고 김구 같은 인물이 대거 투옥되죠. 자, 백오인 사건 및 안학 사건도요. 요런 게 이제 10년대 무단 통치 때 있었던 결사의 자유 박탈이겠습니다. 자, 헌병경찰제도 치안뿐만 아니라 사법 행정까지도 관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해 한국인들 생사 여탈권을 행사했고 직결처분권, 범죄 직결례라고 합니다. 벌금, 태형, 구류 등의 처벌을 가했고요. 자, 교원들에게마저도 제복이고 칼차고 다니게 하면서 공포전체 플러스 우미나 교육까지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조선 태영령 해가지고요. 아주 빈출되는 사료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태영 얘기 나오면 1910년대. 태영은요, 우리나라 내내 있었던 제도잖아요.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됐었습니다. 갑오개혁 때 폐지됐던 게 이때 다시 부활해서 10년대만 있었어요. 20년대부터 다시 폐지됩니다. 10년대에만 있었던 악법이었어요. 자, 이제 20년대 민족 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문화 통치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혹한 식민 통치를 은폐하고 사실은 더욱더